최근 그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4일, 5일까지는 기존의 그 34, 일평균이 34, 30, 39 정도로 평소보다 약간 높은 상태의 그 대기 정체로 인한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6일부터 급격히 이제 증가가 돼서 7일 날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3일, 4일 동북아 전체 그 지역에 잘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우리 한반도 전체, 서울 지역 전체에 그 대기 정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그 농도는 한 28에서 44, 평소에 한 20 정도 내지 20 이하의 정도였었는데 4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5일 들어서 일부 이제 대기가 계속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북서풍 기류, 중국의 북동부 쪽에서 일부 그 대기 오물질이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4, 이건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4 정도까지 이제 치솟게 됐고, 그 다음에 6일 들어와서 계속 이제 그 지속적인 대기 정체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 지역에 또 일부 추가가 유입이 돼서 증가가 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이렇게 그 이제 해소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요때가 2번 단계가 이제 백령도까지 쭉 올라갔지만 백령도는 쭉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올라가고 2차에 이제 또 두 번째 피크를 이제 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기상별로 이런 대부분의 그 대기 초미세먼지는 기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되느냐, 그 기상 상태가 정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농도가 더 심화되느냐 또는 해소가 되느냐는 아주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일의 기상 상황을 보면 역시 고기압부 전체적으로 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도 여기 지금 북한 쪽도 그렇게 이렇게 노랗게 있는 거는 빨간 거는 좀 아주 고농도지만 이 일정 부분 상당한 그런 농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인 그런 오염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일 날 들어와서 일부가 이제 서해상으로 일단 들어와서 쭉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일 날 다시 이제 북한 쪽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쭉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가운데 거는 그 노아에서 발표한 그 하이브리드의 그런 그 역계적 추정 모델을 가지고 바람의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가장 낮은 거는 이제 고도 500m에서의 바람의 흐름. 하나는 1000m, 하나는 1500m의 바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날 해소되는 거는 동풍 계열의 이제 바람이 유입이 되는 바람에 이제 완벽하게 그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실제 이제 라이다를 쏴서 구름의 흐름 또는 먼지가 어떻게 그 먼지 궤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차적으로 쭉 3, 4일에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5일 오후부터 약간 이제 이렇게 발생이 시작하고 올라가다가 6일 날 쭉 올라가서 이런 큰 그 고농도의 관측이 이게 되는 거는 아까 지상에서 시측한 자료하고 요거는 지상의 약 그 800m, 1km 미만에서의 그 공기 궤적의 흐름을 보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지상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염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질산염, 황산염은 왜 중요하냐면 PM2.5의 대부분의 성분이 황산염, 질산염입니다. 이 황산염, 질산염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그 물질하고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하고 결합을 해서 염을 형성합니다. 이런 거는 염을 형성하면 바로 이 PM2.5를 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황산염도 마찬가지입니다. SO2 가스 같은 이런 가스성 물질이 암모니아를 만나면 바로 결합을 해서 PM2.5를 형성한다고 해서 그 PM2.5의 최근에 그 주 성분이 주로 이런 질산염, 황산염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염, 황산염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질산염도 3.4배, 거의 황산염도 3.3배 정도로 증가를 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를 했지만 질산염 농도가 황산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점도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11월 3일에서 5일까지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도 증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북서풍 기류에 따라서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일부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계속 그 유입된 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체가 돼서 높아진 미세 농도가 6일 북한 지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유입돼서 증가된 게 더욱더 증가를 심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수도권 지역의 저기압을 통과로 인한 1시 이후로부터는 강우하고 동풍 계열의 기류 변화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해소가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미세먼지 주성분염이 질산염과 황산염은 평상시보다 한 3.4배, 3.3배 정도 증가했지만 질산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지난 1월, 3월에 그 초미세먼지 고농도는 다릅니다. 그때는 중국 본토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서풍을 불어서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에서 저 남해안 쪽으로 들어와서 쭉 위로 올라왔기, 그런 그 기류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거와 좀 다른 그런 상황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의 대기 정체가 지속적인 정체가 시작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나 그 북쪽에서 외부에 유입이 된 그런 대기 오염물질이 더 심화돼서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